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협상의 접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밀착 정상회담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동대 김준형 국제어문학부 교수, 연합뉴스 통일외교부의 장용훈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남북 정상의 정말 역사적인 통큰 회동, 그 회동의 정상회담 이후에 모든 것이 순항을 할 거다라는 관측, 예측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남북 관계, 남북 문제, 한반도 평화 이뤄내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그런 일련의 사항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가속이고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기대보다 훨씬 더 빨리 나갔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이 모두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관전하는 사람이나 맡아 하는 사람들까지. 또 역시 남북 관계는 중요한 복잡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적인 국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일종의 브레이크다고 저는 그렇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봅니다. 장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속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북한을 워낙 오랫동안 취재를 해 오셨기 때문에 그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남북 정상회담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인 6월 12일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북한으로서는 12일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있었던 그러니까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 그리고 북한에서 그 조평통이 고위급 회담을 연기하는 그러한 조치, 모두 한 가지 논리가 흐르고 있다. 결국은 북한은 체제 안정과 관련된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대북 적대 정책 그리고 핵 공갈 위협이 끝장나야만 어떤 핵폭이라든가 아니면 비핵화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들에 대한 체제 보장이 되어야만 비핵화 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북한이 연기를 주장하면서 결국은 지금 열리고 있는 맥스 선더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특히 이제 이번 훈련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 전투기인 F-22, 그러니까 이 F-22 같은 경우에는 참수작전에 동원이 되는 전투기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다가 B-52 전폭기, 전력 전폭기가 투입이 되는 걸 문제 삼았는데 이 전폭기 같은 경우에는 핵폭탄 무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자칫 북한의 체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뭔가 대화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북한의 이런 행동 역시도 긴 회담의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행동으로 봐야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군사훈련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앞서서 예년 수준의 한미연합훈련은 허용을 한다,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는 식의 그런 의미의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맥선더 훈련도 보면 B-52 같은 그 폭격기가 과거에 없었던 그런 전략 자산이 전개가 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쉽게 말해서 신무기가 나온 게 아닌데 갑자기 여기에 대한 브레이크, 제동을 거는 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예년 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년 하면 요 근자에 있었던 특히나 북한이 빠르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던 그 2, 3년 상간만 머릿속에 두고 한미 군사 연습을 보는데 사실 그 이전서부터 한미 군사 연습은 있어 왔고요.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한미 군사 연습에는 미국의 이런 전력 자산이 동원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년 수준의 한미 군사 연습이라는 것은 전략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동원되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의미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북한 쪽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전략 자산을 전개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국방부 또는 우리 군 당국, 우리 정부가
과도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자신들의 반감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종의 뭐 북한 입장에서는 경고등을 킨 건데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경고등을 보고 기존에는 트위터를 통해서 입장을 내놨던 것에서 좀 나아가서 북한의 반발에 대한 답을 직접 내놨습니다. 그 발언을 듣고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ell, the Libyan model isn't a model that we have at all when we're thinking of North Korea. I think we'll actually have a good relationship, assuming we have the meeting and assuming something comes of it. And he'll get protections that will be very strong. But we'll see what happens. If the meeting happens, it happens. And if it doesn't, we go on to the next step. 교수님, 일단 리비아 모델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장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리비아 모델, 특히 뭐 카다피의 최종 운명이라는 게 저희 너무나 이렇게 상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미국도 그걸 똑바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네, 저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북한의 반발에 대해서 미국이 치고 나갔거나 강경하게 나왔으면 전체 이 구도가 흔들릴 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상 과거와 달리 굉장히 선제적으로 양보한 측면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북한이 저렇게 나오니까 북한 또 버릇이 시작됐다. 또는 북한의 음모다, 돌발 행동이다, 또는 억지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따지면 적어도 이번 경우만 따지고 보면 북한이 선제적으로 포기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풍계리라든지 ICBM. 근데 미국에서 준다는 얘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이렇게 선제적으로 성의를 보이고 신뢰를 보이는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걸 더 역이용해서 더 밀어붙이고 리비아 완전히 북한이 무장 해제를 하기를 원할 정도로 사실 볼턴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제동을 걸었고 여기서 미국이 그러면 우리는 리비아 모델을 계속 갈 거야 하면 깨지는 거죠. 그런데 리비아 모델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도 북한도 이 전체 협상을 깨고 싶지 않다는 점에서 저 반응은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얼핏 보면은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젊은 남녀가 좀 사랑 싸움 하는 것처럼 뭐 이른바 밀당이라고 하죠. 좀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리비아 모델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뭐 어떤 남북 관계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서 그게 모델을 삼을 수 있을 그 가장 큰 의미라는 게 있습니까, 특별히? 예, 일단은 리비아 모델을 보기 전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밀당. 이 밀당에서 사실 중요한 건 여자가 뭐 이렇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상대가 정확하게 읽어주는 게 사실은 그래야만 그 관계가 이어질 수 있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방금 저 발언을 보면서 역시 굉장히 영리한 협상가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읽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특히나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중에서 매우 강한 체제 보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북한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체제 보장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리비아 모델에 대해서 볼턴 보좌관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먼저 핵을 포기해라.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뭐든 너희들이 원하는 보상을 주겠다라는 선핵 포기의 입장에서의 리비아식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리비아처럼 완전히 망하는, 패망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의 리비아 모델을 부각하고 있다. 결국 그건 무엇이냐 하면 체제 안전 보장, 김정은 체제를 우리가 보장해 주겠다. 만약에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합의를 만들고 서명만 할 수 있게 된다면 김정은 체제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비아 모델이 이렇게 그걸 놓고 갈등이 생기니까 백악관 샌더스 대변인이 트럼프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뭐 지금 뭐 무슨 모델이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 모델도 있고요. 트럼프 모델은 어떤 겁니까? 아마 지금 바로 트럼프 모델이라고 바로 앞에 형용사가 뭐냐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데 트럼프의 고유의 모델로 가겠다는 얘기고 아직 확실하게 실체는 모르겠고요.
근데 그러면 왜 리비아 모델이 아니고 트럼프 모델이라고 했냐면 리비아 모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지금 특징적으로 북한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지금 우리 장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 다 하고 난 다음에 보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는 말은 적어도 거기가 아니다. 적어도 북한이 원하는 것만큼 동시적 또는 미국에서 성의를 보이겠다. 북한이 완전 포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 건 확실합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런 보도를 접했는데요. 이게 3년 만이라고 하네요. 뭐 북미 정상회담 앞둔 시점,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 특히나 이제 북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정치 일정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김정은 체제가 전략 노선을 굉장히 크게 바꾸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전략 노선을 바꿨었던 기본적인 출발점이라는 것이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였는데요. 네. 여기서 핵과 경제건설의 병진 노선에 결속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는 완성이 됐고 경제는 진전이 됐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핵무기와 관련된 부분은 완성이 됐다. 이제 모든 우리가 달성할 것은 다 달성했다라는 것이고 경제는 진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것만큼의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전보다는 좀 나아졌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병진 노선의 결속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건 것이 경제에 올인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1차 확대 회의, 이 회의에서는 뭔가 전략의 수정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신들의 군사 전략의 수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포기했을 때 국가 안보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다가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군이 가지는 역할, 특히나 경제에서 군이 가지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군이라는 것이 북한의 군이라는 것이 굉장히 젊고 싱싱한 노동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건설 이런 것들에 군이 동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경제에서 군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결국은 북한의 전략 노선이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러한 초점에 맞춰서 변화된 어떤 그 전략 노선 속에서 군이 앞으로 무엇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상치 못했던 북한과 미국 그리고 우리 남측까지 대한민국까지 포함된 북한의 일종의 밀당, 북한 핵을 돕고 한반도 평화를 두고 벌어진 이 밀당이 이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배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와서 뭔가 좀 변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그 얘기부터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president of China, President Xi, could be influencing Kim Jong-un. I think things changed a little bit when they met with China. They met a second time. As you know, Kim Jong-un had a second meeting with China, which was a little bit of a surprise meeting. 네, 공고한 한미 관계만큼이나 북중 관계도 혈맹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는 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을 갔다 온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이후에 조금 바뀌었다. 아니면 뭐 그렇게 그런 해석들도 내놓고 있는데요. 장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생물이다. 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것인데 저는 국제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각국의 대응 방식이 다르고 대응하는 태도가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국제 정치라는 게 언제 어떻게 역학 관계가 바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북미가 굉장히 가까워지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니까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두 번이나 만나면서 중국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한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삐걱거리는 북미 간의 협상이라는 것이 과연 중국 때문이겠는가라는 부분들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래도 우리 형님 중국이 뒤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조금은 그것을 믿고 가도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자신들이 요구할 걸 당당히 요구하고 얻어가면서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자신감을 가지는데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북한이 내놓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뭔가 그런 것들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지 않고 있고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네. 본다면 지금 북한의 태도를 중국 책임론으로 몰고 가는 것은 조금은 성급한 태도가 아닐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최근까지 이전까지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여러 도발을 하면서 네.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정말 최고 수준의 제재를 한 국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제재 흐름에 중국도 세계의 어떤 역할론을 하고 있는 그 중국 입장에서 아무리 혈맹 관계라도 뭐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테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북 관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평화의 기운이 찾아오니까 중국이 먼저 좀 샴페인을 먼저 터뜨려서 북중 간의 어떤 경제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먼저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지금의 상황에서는 미국과 북한, 특히 남북미가 중심이고 아직까지는 중국은 저는 아직까지 좀 그 메인 액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분명히 보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 지금 공개적으로 담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이 이 김계관 또는 조선중앙에서 이제 담론 싸움을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왜 중국이 이 보험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제재는 중국이 단순히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제재가 비로소 효과적인 것은 중국이 제대로 제재를 하고부터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나가서 미국이 이 협상 테이블을 깬다면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더 이상 미국 주도의 제재에 참여 안 해도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혹시라도 깨지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중국을 전체 제재에서 뺄 수 있다는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트럼프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국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북한과 협상을 타결해야 된다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북중 관계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아까 좀 전에 얘기를 나눴던 북한 핵 폐기,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얘기를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지금 특히 남북 관계 해빙 모드가 찾아오면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참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핵 문제가 약간 삐걱거리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김계관이라는 인물입니다. 북한 외무성 일부상인데요. 김계관이라는 외무성 부상은 사실 이전에 북핵 관계, 특히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의 항상 외교 무대에서 등장하는 인물 아니었습니까? 이 김계관 부상이 다시 이렇게 등장하면서 어떤 북핵 문제가 지금 약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북한에서 북한의 정부라든가 아니면 외무성이라든가 이런 공식 기관이 입장을 내놓는 형태가 아니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의 형태로 자신들의 입장과 담론을 내놨다는 점은 네. 여러 가지 점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김계관 제1부상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네. 최근에는 공식 활동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입을 빌려서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핵 문제의 협상, 핵 문제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북한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내놓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벽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북미 간의 협상을 하다 보면 사실은 김계관 제1부상이 한 이야기 중에서 자신들이 포기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점에 대해서 북한 정부가 아니면 당국이 뭔가 책임으로부터 좀 자유롭기 위해서 김계관 제1부상을 내세운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과 북한의 어떤 주고받는 이런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이런 싸움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말 중요한 또 역할을 해 그 싸움을 말려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 한국의 역할, 대한민국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열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에 앞서서
정상회담 전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입장들을 좀 정리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또 꺼내들 얘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 뭐 모두에 이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그냥 일사천리로 폼페오가 갔다 온 다음에 북미가 그대로 진행이 됐다면 우리의 존재감이 좀 약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중요한 이 웨이크업 콜이 돼가지고 뭔가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여기서 지금 북미 간에 저는 아주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볼턴이 있는 속에서도 사실상 리비아 모델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는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성공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뭔가 이 국내 정치로 인한 어떤 그 마지막 카드 조율이 사실상 조금 갈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번에 가셔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자 역할을 좀 하고 북한과 또 미국의 상호 간의 어떤 이해를 조금 증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의 역할이나 기능이 훨씬 커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회담, 뭐 배석자 없는 회담까지 한다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려면 도대체 김정은 위원장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는 건가라고 좀 직접 물어보고 싶을 겁니다. 그 속내를 알아야 될 테니까요. 그래야지 뭐 해결책도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남북 한 라인 뭐 만들어 놓긴 했지 않습니까? 근데 통화를 안 했고 이 부분에 정상회담 전에 가능성 좀 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으로 봐서는 한라인이 가동되는 시점은 정상회담 전보다는 후가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북한은 왜 저럴까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이 있다면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도보다리 회동을 통해서 충분히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를 충분히 청취를 했고 그리고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잇따라 나왔던 북한의 담화라든가 아니면 북한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정리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것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꽤 맞춰서 앞으로 해법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정부가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나면 결국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서울로 돌아와서 김정은 위원장과 전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의 중재자 역할 아니면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롤 이런 것들이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한 볼 수 가지 있겠습니다.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미국에서 사실 북한을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지금까지 핵무력 강국을 북한도 국내 정치가 있거든요. 지금 군사위원회도 하듯이 이것이 북한이 포기하는 것이 자기들이 자신감 속에서 포기를 해야지 마치 미국이 압박해서 굴복해서 하는 국면이 된다거나 네. 지금 볼턴이 원하듯이 또는 경제 지원을 위해서 자기들의 핵을 구걸한다. 이런 국면이 되면 북한이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양에서는 뭐 미국이나 서양 방식은 뭐냐 하면 이거를 확실히 패배했을 때는 그 끝을 보는 방식이 있는데 네. 동양 방식이나 남북한에서 뭐냐 하면 그거를 굉장히 명예롭게 지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북한이 패배하더라도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국내 정치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설득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은 북한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국제사회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줄 생각이 있다. 그런데 좀 명분이나 자존심은 맞습니다. 좀 네, 우리가 네. 지켜야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제 보장을 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그리고 특히 한미 정상회담과 가장 큰 이벤트인 북미 정상회담 이 사이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야 뭐 큰 한미가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어떤 동맹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뭐 성공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성공적인 결과가 날 것으로 보이지만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는 그 중간에 가장 큰 변수가 있다면 한 가지씩만 좀 생각을 해서 꼽아주십시오. 제가 갑자기 드린 질문인데요.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북미 간의 줄다리기 자체가 사실은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굉장히 키우고 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북미 양쪽 간의 줄다리기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합의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고 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기싸움, 이런 줄다리기가 굳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겠고요.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 어떤 변수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일단은 미국 쪽에서 과연 아까 제가 처음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네. 북한의 체제 보장 방안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과연 어떻게 선물 보따리를 꾸릴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깊이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앞으로 뭐 변수라면 변수가 되겠고 합의문에 어떤 점수를 매겼을 때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국 국내 변수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사실상 볼턴이 오바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미국 내부에서 첫째 트럼프를 못 믿는 사람, 그다음에 김정은을 못 믿는 사람, 이 부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좀 6월 달로 넘어간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오히려 속도전을 해서 5월 말에 빨리 예. 하는 게 필요했고 폼페이오가 가서 2차례는 상당히 성공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막 끼어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북한한테 더 굴복을 받아야 된다. 트럼프가 너무 빨리 타협하는 거 아니냐는 국내에서 지금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관리에 대한 문제가 가장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 기자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취재 가시죠? 네, 갑니다. 준비는 다 하셨습니까? 뭐 준비라고 할 건 따로 없고 비행기표하고 호텔 예약은 되어 있는데 네, 그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예, 지금까지 한동대 김준영 교수 그리고 연합뉴스 통일외교부의 장용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